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옷 같은 걸 보면 옷 부분은 조금 더 차이가 나게 오른쪽 업스케일 된 부분이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1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와 영상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8K 이상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컬에서의 사용법도 똑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용법 설명드릴게요. 컴피 클라우드가 아니라 런팟 템플릿을 활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템플릿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제가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은 끌어다가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템플릿은 접속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더보기나 댓글란에 달아둘 테니까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오늘 강의에 쓰이는 워크플로우도 디스코드 채널에 제가 워크플로우 탭이 있거든요. 그쪽에 다 업로드를 해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런팟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남의 PC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 충전이 필요합니다. 자, 런팟에 가입하시고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어카운트 부분에 빌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빌링 탭으로 들어오시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충전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내가 $500에서 $150 이상만 충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 Other 버튼을 눌러보면 내가 충전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요. 0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최소 1회 충전할 때 최소 충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미니멈 트랜잭션은 10이라고 되어 있죠. $10 이상만 충전을 하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10으로 입력하면 경고문이 사라지죠. 10달러로 하셔도 되고 내가 좀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면 $50나 $2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Pay with 카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시면 크레딧이 이쪽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구독형 서비스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한번 충전한 크레딧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쓴 만큼 크레딧이 차감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크레딧이 계속 내 밸런스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팟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팟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GP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템플릿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템플릿은 검색을 할 수 있지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더보기나 댓글에 달아둔 그 템플릿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 복사했던 그 링크를, 그 템플릿 링크를 이쪽에 붙여넣어 보세요. 붙여놓고 엔터를 하게 되면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 다릅니다.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싶지만 팟 상태에서 아마 세큐어나 커뮤니티가 선택된 팟의 화면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줘야 되는 건 세큐어 클라우드 있죠. 절대 세큐어 클라우드를 하면 안 되고 눌러서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에디셔널 필터 눌러주시고 램은 48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8이 중간값이니까 이 48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보세요. 아래로 내려보면 이 조건에 맞는 현재 GPU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현재 다 쓰고 있어서 사용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는 GPU보다 CPU와 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업스케일 모델을 쓰냐에 따라서 VRAM을 조금 많이 소모하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CPU와 램만 어느 정도 충족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RTX 4090이나 여기 RTX A4000이나 3070이나 작업 속도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이 1시간에 0.34달러를 내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VRAM이 최소 7기가, 6에서 7기가 정도 이상은 갖춰진 VRAM을 선택하시면 되고 램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48기가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엔 3080도 있고 A4000도 있고 있는데 가장 저렴한 3070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디플로이먼트에 우리가 팟 템플릿을 따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기 자동으로 떠 있는 거 볼 수 있죠. 8K 업스케일 컴피 UI A1 제가 만들어둔 그 템플릿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뜨면 성공적으로 템플릿이 선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 더보기나 댓글란에 그 템플릿 링크라는 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인스턴트 프라이싱에 0.13달러인지 한번 보시고 다른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마지막에 디플로이 온 디맨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팟에 이렇게 팟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로그 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서 맨 처음에 저 도커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다 완성이 되면 컨테이너라는 탭이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 설치하고 컴피 UI 그리고 저 안에 필요한 모든 모델과 커스텀 노드를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팟 처음에 연동하고 로그 창 보시고 시스템에서 컨테이너 넘어가는지 이 컨테이너 창에서 마지막에 다 되면 제가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멘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되는데 보통 이 텔레메트리 쪽을 보시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정상적인 속도예요. 다 완성되는 데까지. 그 이유는 너무 느린 팟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팟 상태가 가끔 안 좋으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스탑 팟하고 팟 삭제하고 다른 팟에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컨테이너에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된 걸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컨테이너 탭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All Set Start Now 준비 완료가 뜨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 쉬울 거예요. 이 멘트가 뜨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컴피 UI와 다른 곳에 접속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접속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커넥트 버튼 있죠. 이 커넥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컴피 UI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컴피 UI 버튼 누르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컴피 UI 창으로 바로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디스코드에서 다운받은 워크플로우를 이쪽에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아무 미싱 노드가 없을 경우 성공적으로 다 세팅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컴피 UI 언어 설정이나 선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할지 아니면 기본 세팅 값으로 둔 상태에서 사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세팅에서 여러분들이 다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이트로 선을 보통 놓고 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바꿔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가져와 봤어요. 자,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 엄청 간단하게 생겼죠. 실제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노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델 하나랑 노드 2개 정도만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맨 왼쪽 가보시면 메타 배치 매니저라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7000 픽셀 이상 넘어가는 8K급의 업스케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비디오의 프레임을 다 조각내서 예를 들어서 한 900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업스케일 한다고 진행하면 한 번에 이걸 로드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PC 사양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한 번에 작업을 처리하려고 하면 메모리 부족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그게 메타 배치 매니저입니다. 자,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장씩 끊어서 처리해라 이 뜻입니다. 자, 이 20장이 지금 로드 비디오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연결된 걸 보면 마지막에 컴바인 할 때 여기 메타 배치라고 있죠. 이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여기 로드 비디오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300프레임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한 번에 300장을 여기 업스케일 이미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0장씩 끊어서 한 번
처리를 하고 다시 또 그 다음 20장 처리하고 넘기고 처리하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사양일 땐 상관없지만 이런 8K 업스케일을 비디오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배치 매니저를 처음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 로드 비디오 부분에 레퍼런스 비디오를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Choose Video to Upload를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쭉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너무 긴 영상을 여기서 업스케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한 30분짜리 또는 1시간짜리를 이렇게 업스케일 하겠다. 그 방법과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1분에서 2분 정도의 영상이라면 충분히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니까 한번 이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첨부한 비디오의 크기가 너무 크면 또 나중에 작업하는데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를 하나 업로드를 했는데 1920 가로가 1920 사이즈입니다. 스트레이트, FPS는 현재 25고요. 프레임 로드 캡은 576장입니다. 그 말은 약 20에서 30초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업로드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몇 초를 할 것인지 몇 프레임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한 번에 그냥 다 끝을 내겠다. 그러면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아니면 나는 테스트로 한 100장만 해보겠다. 그러면 여기 프레임 로드 캡을 눌러서 1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로드 캡을 조정했을 때 영상이 멈춰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8K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고 나면 이쪽엔 아예 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설령 50 몇 메가짜리라도 8K로 넘어가는 순간 몇 기가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디오 컴바인 쪽엔 나중에 뜨지도 않으니까 영상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포스 레이트가 25고 프레임 로드 캡이 100이면 4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업스케일 할 때는 꼭 잘 보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다 0으로 맞추세요. 그러면 전체 길이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로드 업스케일 모델인데 업스케일 모델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 업스케일 모델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 오픈 모델 DB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찾아보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럼팟에선 약간 여러분들이 번거로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둔 게 있어요. 이 업스케일 모델 부분을 클릭해 보면 1X 모델부터 4X 모델까지 조금 쓸만한 것들을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1X 모델은 말 그대로 이 크기에 변화는 주지 않고 지금 보면 스킨 디프, 리포커스, 스킨 관련된 모델이죠. 이건 사람의 피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사이즈 변화는 필요 없다 하실 때 이 1X 모델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요. 제대로 이제 화질을 올려가면서 업스케일하는 방법은 2X 모델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테스트해본 모델이고 웬만하면 DAT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4X 모델에 보시면 DAT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DAT를 왜 추천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때는 단순히 이 DAT를 써도 됩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VRAM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DAT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테스트해본 걸로는 이 4X 울트라 샤프가 그래도 꽤 괜찮아요. 이 4X. 그래서 저도 4X 울트라 샤프로 한번 선택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따로 넣으실 필요 없이 제가 다 세팅을 해뒀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 써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모델이 있다. 그럼 오픈 모델 DB로 가셔서 다운받은 다음에 주피터 랩에서 업스케일 모델 쪽에 모델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업스케일 모델을 선택하면 사실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자동으로 되게끔 세팅을 했고, 구성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로드 비디오의 이미지, 이 프레임 로드 캡의 이미지 전체가 이 업스케일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업스케일 이미지에서는 여기서 가져온 업스케일 모델의 그 모델을 기반으로 업스케일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전체 프레임 수를 한 번에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최초에 메타 배치를 연결했잖아요. 메타 배치의 수량에 맞게 잘라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이니까 20장씩 끊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다 처리가 되면 퍼지 VRAM으로 캐시 초기화해주고, 여기 오디오 부분은 영상에 오디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디오를 이쪽으로 동시에 연결을 해주고요. 비디오 인포, 제가 이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비디오 인포가 현재 소스 FPS로 들어가 있죠. 소스 FPS는 이 비디오의 원본 FPS,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5가 원본 FPS죠. 이 원본 FPS에 맞춰서 마지막에 비디오 컴바인에서 그 수치에 맞게 합쳐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맷인데요. 포맷이 지금 8K 정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비디오 컴바인 보통 포맷이 H264로 되어 있을 거예요. H264로 되어 있을 건데 이대로 합쳐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인식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H265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픽스 FMT는 YUV420P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CRF의 값이 높을수록 압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화질이 떨어지면서 용량은 별로 안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 정도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아웃풋, 여기 true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나 좀 짧은 영상을 할 때는 사실 세이브 아웃풋 안 해도 여기에 미리 보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비디오 컴바인 된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안 뜹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장된 건 주피터 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이브를 true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몇 시간 걸려서 했던 작업이 그냥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이브 아웃풋에 false가 아니라 true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 돌리기만 하면 되겠죠. 자, 돌리기 전에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디오의 길이만 놓고 봤을 때 576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런팟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돌려봤을 때 한 번에 지금 20장씩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20장을 이 4X 울트라 샤프로 업스케일 했을 때 보통 한 번 돌 때 15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570이 되려면 지금 몇 번을 돌아야 되죠? 적어도 20번 이상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5 곱하기 20을 했을 때 300이 나오잖아요. 그럼 300이라는 건 300분이니까 500프레임만 했을 때 적어도 5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5fps에 500프레임일 경우 20초에 5시간이 걸리는데, 이 30fps일 경우에는 20초로 할 때는 600장 정도가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는 테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하려고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업스케일 하려면 넉넉하게 한 4, 5시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5090이나 뭐 프로 6000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스케일 방식은 물론 이 업스케일 모델에서 DAT 모델을 쓰면 VRAM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CPU와 램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4090과 RTX A4000으로 테스트했는데 오히려 RTX A4000에서 더 빠른 아이러니한 증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저렴한 비용에서 돌릴 수 있는 팟을 선택하는 거 추천드리고, 10초 이상 테스트할 때는 한 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께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3초짜리만 한번 해볼게요. 75장으로 해서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와서 런 클릭. 자, 런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업스케일 이미지에서 바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54% 보이지만 이게 전체 비율에서의 55%, 56%가 아니라 이 20장에 있어서의 50 몇 프로겠죠. 한 번 끝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일종의 이 영역이 루프문을 돌린다.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 화면을 계속 켜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꺼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남의 컴퓨터를 그냥 빌려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컴퓨터를 완전히 끄고 어디 카페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놀러 가도 돼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팟에서 팟을 눌러보시면 이 로그에 뜨게 됩니다. 로그에 지금은 첫 번째 큐라서 안 뜨는데 첫 번째 큐가 다 끝나게 되면 몇 번째 작업인지 이게 떠요. 그래서 그게 뜨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그 창을 보니까 지금 메타 배치 1/4라고 되어 있죠. 이게 4번 돌아야 되는 작업 중에 첫 번째 작업이 끝났다. 이 뜻이고요. 지금 이건 생각보다 프레임 수가 적어서 295초 만에 한 번에 다 처리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도는데 보통 295초가 걸린다는 거니까 총 295 곱하기 4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컴퓨터를 종료했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내 럼팟에 다시 들어와서 팟 누르고 이게 끝났나? 로그창 눌러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메타 배치가 마지막은 또 안 뜨거든요. 지금 1/4고 4/4는 안 뜰 거예요. 4/4가 안 뜨고 중간에 텔레메트리를 한번 보시면 이 VRAM이랑 CPU 로드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피터 랩에 들어가서 아웃풋에서 다운을 받아보시면 돼요. 이건 작업이 다 끝나면 제가 한번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내가 지금 다운받아져 있는 업스케일 모델 말고 오픈 모델 DB에서 다운을 받았다. 그 모델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 눌러주시고 주피터 랩 있죠? 이 주피터 랩을 클릭해 줍니다. 이 주피터 랩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내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컴퓨터 있죠? 윈도우에서 거기서 폴더 구조로 따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이 컴피 UI 폴더 있죠? 여기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모델스 있거든요. 모델스 더블 클릭. 그 다음 아래에 업스케일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다운받아져 있는 모든 모델이 들어가 있는 폴더예요. 자, 들어가게 되면 1X, 2X, 4X 이렇게 폴더가 또 있죠. 이건 제가 처음 만들 때 구분해 놓은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쪽에 지금 빈 공간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파일 크기가 너무 크면 약간 에러가 생길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드래그해서 이쪽에 옮겨다 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이 모델에서 불러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로 옮기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바탕화면에 지금 모델 하나가 있거든요. 이쪽에 한번 끌어다가 넣어볼게요. 뭐 사이즈가 좀 크다. 업로드 할 거냐? 업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PC에서 이쪽으로 업로드를 하는 거라서 이건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기다리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백 메가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업로드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 방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디스코드 쪽에서 물어봐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스케일이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 보면 프레임 수가 얼마 안 돼서 비디오 컴바인 쪽에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3초나 4초 정도 하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뜬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디서 보통 다운받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마이팟으로 가셔서 커넥트에 주피터 랩으로 들어갑니다. 커넥트 주피터 랩 클릭 그리고 로그 탭을 보면 마지막에 제가 메타 배치 3/4까지만 나온다 했죠. 마지막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텔레메트리에서 여러분들의 CPU 로드나 메모리 그리고 VRAM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메타 배치가 마지막 부분 빼고 다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피터 랩에서도 여러분들 컴피 UI 저장 주소는 모두 똑같아요. 아웃풋에 모두 있잖아요. 여기 컴피 UI 들어가서 아웃풋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 업스케일 비디오 0001
.mp4라고 되어 있죠. 이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측 마우스 누르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컴퓨I 쪽에 비디오가 안 뜨더라도 이쪽에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세히 부분에서 살펴보면 프레임 너비와 높이가 곱하기 4배로 정확하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제가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라고는 보기가 힘드니까 이미지 한 장을 추출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현재 1920 곱하기 1080 원본의 영상 중 하나를 가져온 프레임이고요. 이건 곱하기 4배를 한 7680의 4320 사이즈의 영상에서 똑같은 위치의 프레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업스케일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중앙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거의 비슷한 위치를 확대해서 보면 차이가 조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20 사이즈에서는 이쪽이 거의 흐려졌는데 여기서 4배 업스케일한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흐릿흐릿한 부분이 약간 더 매끈매끈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프레임을 처리를 하게 되면 8K 이상의 업스케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업스케일 모델에 따라서 이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썼던 4X 울트라 샤프일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옷 같은 걸 보면 옷 부분은 조금 더 차이가 나게 오른쪽 업스케일 된 부분이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실사 느낌의 영상에 애니메이션 업스케일 모델을 붙이게 되면 영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블러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거나 검색을 한 다음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미지 업스케일하는 방법도 가볍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워크플로우도 디스코드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끌어다가 한번 컴피 UI 쪽에 넣어볼게요. 훨씬 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업스케일 해보고 싶은 이미지를 이 로드 이미지 쪽에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 업스케일 모델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번엔 1X 모델에서 한번 스킨 관련한 업스케일 모델을 선택해 볼게요. 자, 스킨 컨트라스트 하이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제가 예시 이미지를 한 장 끌어와 놓도록 할게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그냥 바로 런 돌려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여기 굳이 이 피드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 하시면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자, 1X라서 사이즈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즈 변화는 없지만 이미지 자체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컴페어 노드라고 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마우스를 이렇게 해보면 원본은 조금 이렇게 하얀색인데 이 컨트라스트 업스케일 모델을 쓰니까 약간 대조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색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를 한번 써보면 리포커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하고 런을 돌려보면 이건 컨트라스트보다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리지만 결과를 봤을 때 방금은 색상만 조금 바뀌었는데 이번엔 완전 느낌이 달라졌죠. 뭔가 애니메이션에 어울릴 것 같은 느낌으로 실사에서 완전 블러 처리된 느낌으로 이미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스케일 모델을 사용할 때 바로 비디오를 넘어가지 않고 한 장씩 한번 가져와서 나한테 맞는 업스케일 모델이 뭔지 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DAT, Face DAT 4X 모델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걸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보면 방금 리포커스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 4배로 업스케일 된 거 보이고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리포커스 때는 완전 애니메이션처럼 블러가 됐지만 이번엔 아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마우스를 비교를 해보면 자, 원본이 이렇게 약간 흐릿하죠? 근데
이 DAT, 페이스 샤프를 거친 이미지는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이미지가 업스케일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업스케일 모델 하나가 이미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비디오에는 더더욱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백 장을 처리하고 8K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1920 사이즈나 1080 그리고 거기서 한 2배, 2K 정도까지는 아주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K 이상의 작업이 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업스케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팟을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 팟으로 가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팟은 어쨌든 켜져 있는 상태면 무조건 돈이 빠져나가요. 지금 3070 기준 1시간에 0.14달러라고 되어 있죠. 돈이 계속 차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피 클라우드는 내가 런을 돌릴 때만 나간다고 하지만 팟은 실행하는 순간부터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안 쓸 때는 반드시 삭제를 해주고 쓸 때 다시 디플로이를 하는 식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매우 저렴하게 오래 크레딧을 아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눌러서 스탑 있거든요. 스탑 팟 눌러주시고 스탑 팟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팟이 정지가 되면 여러분들 메모리, 디스크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게 안 보이게 됩니다. 코스트도 갑자기 0.01달러로 줄어들었죠. 자, 그럼 돈이 안 빠져나가냐? 이것도 아닙니다. 정지만 시켜놓은 거지 돈은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완전히 삭제하라고 했죠.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스탑하신 상태에서 터미네이트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서 터미네이트 팟까지 해주시면 완전히 삭제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팟을 눌러봤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여러분 팟이 삭제된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런팟을 활용해서 컴피 UI에서 업스케일을 8K 이상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내 PC를 계속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 600에서 900프레임 작업을 하게 되면 10시간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8K 작업이라면. 자,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꺼도 자동으로 계속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 런팟이라는 선택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오늘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